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초대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른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전 정부를 향한 특검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이 특검에 앞서서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자택 압수의 중에 여러 뭉칫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전 단수 관련해서 자료 확보하셨나요? 업무 스톱이나 컴퓨터도 확보하셨습니까?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자택에 변호인 외에 계시는 분이셨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자택에서 그에게 현금 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집에서 거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 그리고 유명 브랜드 가방도 몇 점 있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이게 뭐 계엄과 관련된 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 2월에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중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다라는 것이고, 예. 당시에는 뭐 현금이나 이런 고가의 명품 가방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그 불법 계엄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영장이 집행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나왔던 현금 뭉치라든지 뭐 상표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들도 몇 개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에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수사팀에게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신빙성은 높다라고 아마 내란 특검도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팀이 예. 관련돼서 보지도 않은 것들을 봤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수사팀으로부터 나온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팀에서도 아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강제 수사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이상민 전 장관의 설명과 해명을 좀 읽어보면 거액의 돈다발 보유는 사실이 아니고 뭐 수백만 원 정도다. 빈집이었는데 수억 원 보안이 말도 안 된다. 경조사 등의 현금성 수요를 대비해서 두고 있는 현금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계엄과 관련 있는 돈이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재산 신고를 했는 걸 보니까 35억 원을 했어요. 예. 재산 신고를. 근데 지금 일각의 주장이 비슷한 현금이 뭐 이 집에 있었다, 이런 주장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진위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 지금 당사자와 또 변호인들은 전혀 그게 없었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이 맞아요. 사실 집에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쟁여놓고 있고 그걸 또 명품백에 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또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문 아마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좀 더 진위 여부가 좀 확실히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의 어떤 출처와 어떤 목표. 왜냐하면 이게 돈이라는 게 집에 이렇게 현금을 억 단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상식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예. 과연 그것이 뭔지 아마 수사관이 좀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아마 경찰이 과거에 들여다봤던 게 뒤늦게 알려진 얘기는 이 내란 특검에 이상민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계엄 전후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행적을 좀 쫓아가다 보니까 과거 석 달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정황들까지 좀 다시 또 드러난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과 또 다른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도 꽤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 보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박성미 성아님. 이른바 통일교 측에서 받았다는 명품백, 뭐 중간에 건진법사도 있고 하지만 이게 최근에 이 명품백을 주고 받는, 물론 뭐 김건희 여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지난 4월에 검찰의 압수수색 중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초기화했다. 이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뭐 휴대폰까지 초기화하지 않아도 정황상만 봐도 어떤 뭐 김건희 씨를 수행했던 인사가 굳이 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그 선물을 두 차례 교환을 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콕 집어 그 매장에 가서 교환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상식적으로 자의적으로 뭔가 전달되어야 됐을 선물을 자의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받은 사실이 없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저렇게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했다라는 거는 사실 더 수상하죠. 만약에 본인이 정말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줬다라는 거면 그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뭐 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락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굳이 초기화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전달된 선물을 뭘로 바꿨는지까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일 것이다라는 뭐 신발 사이즈라던가 모델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김기영 대변인, 김건희 여사 과의 통일교 뭐 뇌물이나 혹은 뭐 청탁 관련해서 이 명품백보다 더 회자가 됐던 게 바로 발 사이즈 얘기했잖아요, 신발. 왜냐하면 받았던 명품백을 다시 교환하면서 가방 3개하고 신발로 바꿨다. 근데 신발 사이즈가 알려지기로는 250mm다. 그럼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이냐 없냐? 이 부분으로 좁혀졌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 신발 사이즈가 같다면 그 부분이 정황 증거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신발 치수가 250mm가 맞다고 한다면 그런 개연성은 좀 커지겠죠. 그렇지만 키가 한 160대 후반에서 170이 안 되는 김건희 여사의 키가 제가 볼 때 한 160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가 250일지 아니면 또 240일지 245일지 그거는 그 평균치에 대한 어떤 그 신체와 키와 그 신발 사이즈에 대한 발 사이즈에 대한 어떤 평균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키가 182cm인데요. 예. 발 사이즈는 제가 작습니다. 27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인 어떤 특성이 또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50이 만약 김건희 여사가 250이라고 치더라도 예. 그게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느냐. 그거 말고도 아무래도 유모 씨가 휴대전화 관련해서 초기화했다고 손치더라도 예. 포렌식을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진술과 어떤 휴대전화에 나왔던 어떤 전화나 아니면 메시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 그런 것들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한테 그 모든 증거가 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그럼 그에 걸맞는 어떤 책임을 지는 어떤 기소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사실은 어제 특검의 첫 번째 강제 수사의 대상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이었는데 그 전부터는 이제 통일부 간부와의 여러 청탁, 선물 교환 의혹들이 불거졌었고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정황 증거로 쏟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아마 북한의 핵 폐수 의혹 같은데 확실히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고객 돈으로 보안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SK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뭐 비판 목소리인가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무소불위의 국회는 어디서 견제하냐? 지금 뭐 여대 야소의 균형 지금 정치판을 좀 비판하신 것 같아요. 위기를 본인 이익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당장 말하면 끝나는데 왜 청문회 때까지 청문회 소명한다고 하지? 이제 김민석 후보자 때도 자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정은경 후보자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도 비슷한 얘기 아니냐? 그냥 아니면 바로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